렌더링보다는 실물이 낫긴 합니다만 얘는 오히려 실물빨을 못 받아요. 스크롤 형식으로 모아서 볼 수 있으면서도 항산화 지수 측정 기능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7월 9일에 공개된 갤럭시 신제품들을 둘러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워치 8과 워치 8 클래식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치 8입니다. 워치 8은 이번에 40mm와 43mm로 출시되고 컬러는 실버와 그라파이트로 나오죠.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변경점은 바로 이 사각사각해진 쿠션 디자인입니다. 제가 진짜 렌더링 때 욕을 해댔는데 렌더링보다는 실물이 낫긴 합니다만 그래도 막 예쁘다고는 못하겠어요. 저는 제 취향은 확실히 좀 아니고, 실버랑 그라파이트를 비교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실버가 더 나았습니다. 실버는 그래도 쿠션 디자인 때문에 디스플레이 부분이 조금 좋게 말하면 공중에 떠있는 듯한 그런 프레임과 디스플레이 구분감이 확실한데, 그라파이트는 톤 차이가 좀 덜 나다 보니까 오히려 느낌이 좀 애매했달까요? 실버는 후면이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그라파이트는 블랙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측면 버튼을 보면은 실버는 버튼 주변에 화이트 링이 둘러져 있고요, 그라파이트는 다크 그레이 톤으로 링이 둘러져 있는데, 이 디테일도 실버가 조금 더 눈에 띄어서 그런지 실버가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조금 더 나아 보였습니다. 제가 시계를 딱 차는 요 손목 요 부분의 둘레가 16.5cm거든요 이런 손목에 40mm 차면은 이 정도의 느낌이 나고요, 43mm 차면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덩치도 있고 한 키가 180 됩니다. 요 정도의 체격을 갖고 있으신 대부분의 성인 남성이시면은 43mm를 착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착용을 이렇게 해보니까 워치 8에서 확실하게 착용감 개선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무래도 두께가 워치 7보다도 1.2mm 얇아진 8.6mm인 것도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쓰고 있던 워치 5랑 비교하면은 워치 5의 두께가 9.8mm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보다도 1.2mm가 얇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확실하게 얇은 게 티가 확 나요 진짜. 그래서 착용했을 때도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많이 줄었고요, 체감상 손목의 부담도 좀 적은 느낌인데 오히려 워치 7보다 무게는 늘었습니다. 40mm는 28.8g에서 30g으로, 43mm는 33.8g에서 34g으로 소폭 다들 늘었어요. 그런데도 두께 차이 때문인 건지 손목은 워치 8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착용감 향상에 도움을 준 게 러그 디자인 변경도 한몫을 하는 것 같거든요. 러그가 원래는 이렇게 길게 뻗어나오는 형태였죠. 그런데 작년에 워치 울트라가 처음으로 쿠션 디자인과 함께 다이나믹 러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애플워치처럼 러그가 사실상 사라졌잖아요. 날개형 러그 때문에 스트랩이 들뜨던 그런 현상도 줄었다 보니까 확실히 착용감 향상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손이 크기도 하고 조그만 걸 좀 조작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스트랩 분리 체결 버튼이 너무 작아요 저한테. 분리는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인데 이게 체결할 때 버튼을 누른 채로 스트랩이 끝까지 체결될 때까지 버튼이 눌려져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물리기 전에 이게 버튼 눌리는 게 풀리더라고요. 체결할 때 애먹는 느낌이 저는 있었습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나아질 것 같기도 한데 처음엔 쉽지 않네요. 원형 디자인인 워치 5랑 쿠션 디자인인 워치 8을 좀 더 비교해보면 저는 러그 디자인을 빼면 아직은 그래도 원형인 워치 5가 더 예뻐 보였어요. 이게 워치 8 쿠션 디자인을 보면은 프레임 부분이 그냥 민무늬는 아니고 약간 헤어라인도 들어간 렌더링보다는 조금 더 메탈릭한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생각보다는 심심한 게 덜하긴 한데 뭔가 애매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더라고요. 버튼 테두리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저는 워치 5의 스타일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이지 않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워치 5랑 손목 올려켜기의 반응 속도 차이도 비교해보면은 거의 비슷하긴 한데 워치 8이 느린 경우는 없었고요, 오히려 워치 8이 조금 더 빠른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워치에서 필수적인 요 들어 올려켜기 동작 인식도 훨씬 더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년 만에 복귀한 라인업이죠. 워치 8 클래식을 둘러보겠습니다. 저도 삼성의 스마트워치를 기어 S2로 시작한 사람으로서 물리 베젤링에 정말 환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워치 8 클래식을 정말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얘는 오히려 카메라빨을 받고 실물빨을 못 받아요. 이게 촬영한 거 편집하면서 보니까 또 괜찮아 보이던데 실물로 보면 뭔가 좀 둥탁해 보이고 확 끌리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실물은 오히려 기본이 더 나아요. 사이즈는 46mm 단일 사이즈에다가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로 나오는데, 블랙과 화이트가 기본적으로 프레임 컬러는 그냥 실버로 동일하지만 베젤링과 측면 프레임을 둘러싸고 있는 프레임이 블랙이냐 화이트냐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베젤링은 솔직히 블랙이 더 예뻐요. 이게 화면과 조금 더 일체감이 있는 느낌이고, 화이트는 뭔가 서드파티로 베젤링 스티커를 붙인 듯한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측면 버튼 프레임은 진짜 블랙이고 화이트고 다 별로입니다. 이 디자인이 왜 필요한 건지 저한테는 설득이 안 되는 느낌이고, 똑 하면 떼질 것 같은 이런 파츠를 왜 붙여놨는지 좀 아쉽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물로 보면은 기본보다 클래식의 실망감은 조금 더 커요. 두께도 10.6mm라서 워치 8 기본과 비교하게 되면은 확실히 두꺼운 게 티가 나고요, 착용했을 때도 워치 8 기본의 착용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역체감이 좀 시게 왔습니다.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워치 8 기본보다는 클래식이 조금 더 있어요. 그 다음에 무게도 워치 8 클래식과 비교하게 되면은 59g에서 63.5g으로 4.5g이나 늘었고요, 워치 울트라랑 비교해도 3g이나 더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믹 러그 시스템으로
상으로 스트랩 체결하는 거는 클래식이 더 어려웠어요. 이게 클래식에는 러그 부분이 이제 스트랩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러그 부분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체결부에다가 딱 갖다 대는 게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저한테는. 또 아쉬운 부분이 46mm 단일 사이즈라는 겁니다. 이게 사이즈 자체는 괜찮은데 디스플레이 크기가 43mm에 대응되는 1.5인치가 아니라 40mm에 대응되는 1.3인치라는 게 단점인 거죠. 그래도 간만에 느껴보는 이 물리 베젤링의 촉감 아주 좋습니다. 돌아가는 느낌도 소리도 반응도 다 퀄리티가 괜찮고요. 역시 물리 베젤링 스마트워치를 오랫동안 만들어온 이 짬바가 있긴 있어요. 지금부터는 워치 A 시리즈에 선탑재된 신기능 여러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러닝 코치입니다. 저도 요새 웬만하면 진짜 2, 3일에 한 번씩은 최소 3km는 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꾸준히 러닝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막 러닝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게 이 러닝 코치 기능인 것 같은데, 처음에 12분을 최대한 열심히 달리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러닝 레벨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요. 그 레벨에 맞게 훈련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짜줍니다. 그러면 음성 안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가이드와 함께 러닝 훈련을 쭉 이어가는 이런 훈련이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혼자 러닝 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필요한 기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를 눌러보게 되면은 설정된 프로그램의 인터벌 강도도 구간별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운동 시작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 진행률은 얼마인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AP 때문인 건지 GPS 때문인 건지 워치 7 이상부터 지원한다고 해갖고, 진짜 이것 때문에 지금 워치 살까 말까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러닝 코치 해보고 싶어갖고. 다음 신기능은 항산화 지수 측정 기능입니다. 워치 삼성 S에서 요거 측정을 누르게 되면은 폰에서 바로 연동이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하게 워치 단독으로는 측정이 안 되는 희한한 기능이긴 합니다. 폰하고 무조건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고, 폰에서 확인을 눌러줘갖고 측정 모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측정을 누르고 나면은 워치 후면에 있는 바이오 액티브 센서에다가 엄지 손톱이 하얗게 보일 정도로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측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 꾹 누른 상태를 유지하시면 되는데, 제가 결과가 낮으면 낮을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했을 때 38, 두 번째 했을 때 48, 어쨌든 간에 매우 낮은 영역으로 떴습니다. 나 아직 24살인데 저 02년생인데 항산화 지수가 너무 낮거든요. 이래서 제가 대학생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좀 대학생이라는 사실에 놀랐던 걸까요? 진짜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 유튜브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새벽 2시 57분이에요 이 새벽에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까지 또 밤샘 편집을 하겠죠. 제가 뭐 100% 의학적인 건 아니지만 재미삼아 이렇게 측정을 해봤을 때 항산화 지수 가 요 정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거 이외에도 측정하는 기능들이 새로운 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혈관 스트레스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최종 단화 산물 지수, 취침 시간 가이드 이런 것도 추가가 됐는데, 이런 거는 실제로 수면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는 그런 기능들이다 보니까 측정을 별도로 하는 기능은 없었고 보여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치 8에서 워치 최초로 제미나이가 탑재가 됐는데, 상단 버튼을 길게 누르거나 명령어를 통해서 불 수가 있고요. 집 가서 할 거를 한번 추천을 받아보려고 물어봤어요. 오늘 이제 집 들어가서 좀 쉬려고 하는데 뭐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 추천해준 것 중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해야지 싶어갖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거를 집 갔을 때 알려달라 라고 말을 했더니, 그러면 이따가 집 들어가면 따뜻한 물로 샤워하라고 알려줄래? 이런 식으로 폰에서 삼성 기본앱과 연동됐던 것처럼 워치에서도 삼성 기본앱과 연동해서 알아서 세팅해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니까 이거 삼성 S랑도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운동 시켜달라 라는 걸 할 수가 있던데, 요 제미나이 들어간 거 생각보다 꽤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쓰고 있는 워치가 워치 5라서 아직 베타가 뜨지 않아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원 UI 8 워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상단바를 내리면은 배터리 아이콘이 원 UI 7 이후에 그 스타일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모드 및 루틴도 새 아이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알림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내용 뒤에 배경이 있긴 했지만 배경이 조금 더 눈에 잘 띄게 변경이 됐고요. 하나의 앱에서 여러 개의 알림이 온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스크롤하면서 볼 수 있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게 타일이거든요. 원래는 타일이 한 화면에 이렇게 하다가 꽉 차게 뜨는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한 타일에 여러 개의 위젯을 스크롤 형식으로 모아서 볼 수 있으면서도 타일은 타일대로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타일에 배치할 위젯은 한 칸짜리만 제공되는 것도 있고 2칸짜리까지 제공되는 앱도 있었어요. 과연 한 타일에 위젯을 몇 개까지 모을 수 있나 궁금해서 계속 추가해봤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무제한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개수 추가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우바가 이제 워치에서도 지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타이머 들어가서 설정한 다음에 시계 화면으로 나오게 되면은 하단 중앙에 폰에 떠 있는 것처럼 나우바가 이렇게 아이콘과 내용 둘 다 뜨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스톱워치까지 추가해서 시계 화면으로 가게 되면은 스택이 되는데, 폰처럼 스와이프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한번 터치하면 목록으로 뜹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 알림들을 모아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알림을 터치해서 앱을 켰다가 다시 시계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 알림이 메인으로 떠 있는 이런 방식입니다. 설정
설정을 보시면은 아이콘만 표시할지 내용도 같이 표시할지 고를 수가 있고요. 유튜브를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유튜브 아이콘만 보이거나 아이콘과 함께 유튜브라고 텍스트가 뜨거나 이런 거를 고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쉬웠던 건 폰에서는 유튜브도 미디어 플레이어로서 영상 제목이 이제 스크롤되면서 떴었는데 워치에서는 제목 대신에 그냥 유튜브라는 글자만 뜨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전 애니메이션도 기존에는 원형 테두리를 따라가는 형태였지만 원UI A 워치에서는 폰과 동일하게 알약형 충전 애니메이션으로 변경이 됐죠. 워치 A 시리즈는 언팩 직후부터 사전 판매를 시작해서 벌써 온라인 오프라인 사전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격이 아무래도 전작보다는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디자인은 조금 아쉽고 그렇다고 AP가 바뀐 것도 아니고 전작하고 동결이고 그렇다 보니까 워치 A 시리즈의 첫인상이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래놓고 제가 워치 A 기본형 43mm 살까봐 저도 지금 제가 무서워요. 한번 잘 참아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7월 9일에 발표된 갤럭시 신제품들을 한번 모두 둘러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모어 띵으로 3단 폴드죠. 갤럭시 G 폴드가 이미 유출된 것도 삼성 공식적으로 유출된 것도 있다 보니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뜨더라고요. 티저라도 뜰 줄 알았는데 안 떠서 좀 아쉬웠고 내년에는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